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술박사 윤치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40번째 신간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말했듯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 바오록달 수도회에서 강의를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수녀님들한테 여쭤보았습니다. 수녀님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깔깔 웃으시면서 깊은 우물속 두렵다. 그리고 고소공포증이 있으신가 봐요. 높은 산, 높은 빌딩이 두렵다. 뭐 가지가지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몽당 빗자루 귀신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요. 우리 수세식 변소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뒷간이라고 아십니까? 네. 쌀가마 있죠? 그걸 뜯으면 이렇게 널쩍한 거적을 위에 못으로 박아 놓으면 그게 뒷간 문이 되는 거죠. 들어갈 때는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적을 이렇게 들춰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말고 그 뒷간을 가려고 하면 그렇게 어렸을 때 두려웠었습니다. 그 뒷간에는 각종 귀신이 많이 살았거든요. 몽당 빗자루 귀신,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귀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참 무지가 곧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21세기 이렇게 문화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사회에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60년대, 50년대에는 귀신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도깨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가 무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이 우주가 또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먼지 티끌만큼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두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를 잃으면 어쩌나 라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 부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으면 어쩌나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지위, 명예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네. 잃으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네. 거지가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잃을 게 없으니 행복이라고요. 불구경을 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많이 가는 것도 실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두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말할 거리가 없는데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라고 할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 대중 앞에 서면 공포증을 느끼고 울렁증을 느끼고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대중 앞에서 울렁증, 공포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쪼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쪼개십시오. 그도 사람, 나도 사람. 사람을 보고 픽 웃어보세요. 이규형 작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번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네, 그도 사람, 나도 사람.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그분을 보고 살짝 웃어줘라.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담되고 두려운 겁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강의를 떠올리라고 하면
울산시청에서의 강의였습니다. 본관을 꽉 채우고 별관까지 꽉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천여 명이 한꺼번에 청중이 몰려서요. 울산 시민이 몰려가지고요. 네, 별관까지 청중을 모시고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충남 마산시 신창면 읍내리 278번지가 고향인데요. 정말 겁 많고 소심한 아이로 태어났거든요. 사람 앞에 서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름만 불러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요. 네,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떨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싫어서 마이크를 잡다가 이제 친구들 결혼식 할 때 사회 보고 그런 것들이 마이크와 친숙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 마이크를 잡는 강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네, 열등감이 성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괜찮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하면 그 경험이 쌓이면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생활의 달인 여러분 아시죠? 많이 해보면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정말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행사라든지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 리허설 하시고 연습하시고 트레이닝 받으시고 훈련하시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시 근성인 것이죠. 네, 준비하고 경험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릴까요? 완벽하겠다는 그 완벽증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면 평생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4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책을 쓰면서 제가 신분상승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의 생활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책이요. 신분상승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그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책을 썼을까요? 겁 없이 썼습니다. 알고 쓰면 못 씁니다. 알고 하면 못 합니다. 하십시오. 네. 그래서 완벽하겠다는 그런 그 완벽증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태가 최상입니다. 네. 더 좋은 상태로 세상에 빛을 발하겠다. 한 방에 끝나겠다. 이런 생각은 착각이고요. 과대망상증이 아닐까요? 조다른 연기자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강연을 듣고요. 제가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직 유명한 배우가 되지 못한 것은 실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가 인간 미를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은요. 마치 맑은 물에 물고기가 놀지 않듯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피곤한 거거든요. 남성이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말을 고분고분 잘 들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네, 너무 박식하거나 너무 아는 체하거나 너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완벽증으로부터 해방되시고요. 완벽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다 더 자유롭게 한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군요. 진정한 성공인은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 돈이 불필요한 것이죠. 무의미한 것이죠. 근데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어요. 이건 더 환장할 노릇이죠. 네, 저는 거기다 한술 더 뜨고 싶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인이고 진정한 리더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공은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장직을 감당을 못하고 회장직을 계속 쌓임하고 양보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네.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자유로 여러분들이 준비와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완벽하겠다는 그런 완벽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한 가지 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메멘토 모리는 뭔가요? 죽음을 기억하라. 까르페 디엠은요?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순간순간이 귀하다. 현실에 충실하다. 이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모르 파티는 무엇일까요? 네, 내 운명을, 내 팔자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어차피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요, 제주 올레길을 일주일간 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저녁이 되면 숙소에서 머물고 또 다시 걷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올레길을 다 걸었는데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도는 구름도 또 바다의 파도도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구나, 소멸되는 것이로군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우주의 별도 언젠가는 소멸될 것인데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사람의 죽음은 바로 자연현상인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까르페 디엠, 현실에 충실하라. 그리고 아모르 파티, 당신의 운명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무지로부터 오는 두려움, 또 청중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툴툴 털어내시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얽매이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